이슈가 되는 형사사건,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정리율 형사특별팀 전종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성범죄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소 무겁고 헷갈리는 주제, 그래도 정확히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유사 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간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라는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징역으로는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중이 되면 5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정말 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정형이 높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가 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감경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지는데요. 사실 원래 강간죄는 강간이라는 사항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한 10년 전이죠. 2012년에 그 친고죄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고소를 해야 공소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건데요. 강간죄가 과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강간죄 고소를 취하면 아예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친고죄라는 부분이 없어져서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되 선고를 할 때 양형에서 감경 요소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강간죄라는 성범죄의 특성이 어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인 간의 내밀한 만남인 성적인 부분을 보통 문서화시킨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촬영을 한다든가 목격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서 범행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게 사후적인 거라도 수사 단계에서 많이 참작이 되고 선고에서도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강간 이유가 아니라 즉 강간이라고 주장되는 그 당시에 있었나 이 부분에서 고려가 되면 무죄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간죄에서 강간은 뭘 의미하고 폭행 협박은 어디까지가 인정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한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법적으로 말하는 강간의 의미는 유사 강간죄의 구별에서 특히 중요해지는데요.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는 경우를 강간이라고 한다면 유사 강간이란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 자신의 성기가 아닌 다른 것을 넣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다른 부위에 가해자 자신의 성기를 넣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강간죄는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일단 형법의 유사 강간죄의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강간죄 역시 2012년에 신설되었는데요. 행위 유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와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요. 그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는 거죠. 가중되면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사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강간죄에 비해 처벌 정도가 아주 낮은 건 또 아니라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성기와 성기의 강제적인 결합이 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한쪽의 성기에 다른 것을 강제로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유사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 유사 강간죄는 2년 이상으로 법정형 하한에서 1년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물론 법정형 하한이 낮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유사 강간죄가 강간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행유예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부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바로 유사 강간죄와 강간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죄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사실 유사강간 행위들은 강간미수,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강간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기징역의 한은 1개월 이상이 됩니다. 즉 강제추행은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것이죠. 벌금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하죠. 유사강간과 비교해서 좀 풀어서 간단히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의 외부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되는 거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성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유사강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와 같은 죄는 법정이 높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제한, 신상 공개,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처분이라고 부르는데 혹자는 이런 보완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한 제재라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완처분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수차례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이런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신뢰가 상실되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모든 주위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동안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이 혐오감에 가득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참기 힘든 고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나 유사강간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두 가지 전략을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저 억울하다는 등의 같은 말만 반복하며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고 비교적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반박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자신의 죄값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시도들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즉, 실형 선고 및 다양한 보완 처분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면서 재판 단계에 가게 되면 최소한의 불이익에 해당되는 판결 선고를 이끌 수 있도록 양형 주장에 최선을 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정률형사특별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